작은 서점. 우리가 사랑한 한강.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이번 주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해서 특집 방송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한강 작가님의 대표 작품이죠.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를 펴낸 김선영 편집자를 모시고 집필부터 출간까지 흥미로운 그 과정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가까이에서 바라본 한강 작가님의 작업 방식에서부터 노벨 문학상 수상 당시의 기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한강. 네, 출판사 핀드의 김선영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아마 지금 되게 한 권 갖고 계시다면 한번 같이 펼쳐보세요. 바로 이 김선영 대표님의 이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은이는 뭐 당연히 한강 이렇게 써있고 편애니 그다음 다음으로 세 번째 책임 편집해서 김선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출판사보다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책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분이란 얘기인데 책임 편집, 그냥 편집도 아니고 앞에 책임자가 붙었어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다 책임지라는 이야기죠. 이 책 잘못돼도 또 책임이고. 네, 그래서 그만큼 좀 무거운 단어이기도 한데요. 네. 출판사마다 이 편집자를 표기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그 주 담당자를 책임 편집이라는 이름으로 창비에서는 넣었고, 네. 그때 제가 소년이 온다 이 책의 담당 편집자였기 때문에 책임 편집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간 거고, 네, 제가 퇴사한 이후에도 이 이름을 빼주시지 않아서 기쁘게, 네, 저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창비에서 이제 퇴직을 한 이후라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퇴직하면 이름 빼는 경우도 있어요? 뭐 출판사마다 다른데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 다르겠죠? 네, 덜어 빼기도 하고 뭐 개정판이 될 때 빼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영영 안 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빼면 좀 그렇다, 그렇죠? 수고한 사람 이름을 지금 이게 몇 세까지? 글쎄요, 저는 이제 대략 120세 정도까지는 봤는데요. 아마 그 이후로도 계속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한강이란 이름과 함께 김선영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더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선영 대표님, 저희가 대표님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핀드 출판사를 지금 이끌고 계세요. 문학 전문 편집자로서 굉장히 훌륭한 책들을 만드셨는데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비롯해서 정세랑 작가의 50 People, 황정은 작가의 연년세세, 황석영 작가의 철도원 3대, 그리고 장유진 작가의 달까지 가자. 요즘 달까지 가자가 또 이 드라마화되고 또 사랑받으면서 여기 이 책 때문에 또 많이 웃으시겠어요? 네. 제가 창비라는 출판사에 다니면서 제가 12년 다니고 퇴사를 했는데요. 그때 마지막으로 편집했던 책이 달까지 가자였어요. 그래서 그 책 마무리하고 나오느라고 이 책에 맞춰서 퇴사일을 결정하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잘 마무리하고 나온 게 이제 또 즐거운 큰 기쁨이었고 네. 그 퇴사한 이후에도 그래서 장유진 작가님이랑 이 드라마화 되는 이야기들 막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드라마로 드디어 나오게 돼서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유진 작가님 저희 이제 매주 저희와 함께 하시는 저희 식구거든요. 네, 알죠. 달까지 가자 이거 뭐 책뿐만 아니라 책도 너무 그 정말 기발하고 톡톡 튀는 그 맛이 있는데 드라마는 또 왜 이렇게 재밌어요? 저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저는 아껴놓고 있어요. 한 번에 몰아볼 수 있고. 네.
이런 책들을 근데 제가 그냥 그 창비에 일하면서 아무래도 뭐 일정이랑 이런 것들 고려해서 담당이 되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그 배정을 받는다 그럴까요? 어떤 식으로 본인이 고를 수 있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르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그래도 좀 많이 고려해서 이제 상사분께서 안배를 해주시고 하기도 하는데 이 작가랑 잘 소통하면서 진행할 수 있겠다 싶은 이제 편집자에게 맡기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뭐 일정이 맞지 않으면 다른 편집자에게 가기도 하고 조금 운도 좀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뭔가 이게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요거 굉장히 유명한 작가고 뭔가 내용이 너무 좋은데 잘 될 거는 잘 될 사람한테 맡기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책들 이 리스트를 보니까 정말 다 좋은 책들만, 또 다 어찌 보면 다 메가 히트작들만 만드시게 된 것 같아요. 뭔가 비결이 있으시죠? 종종 생각해보곤 했는데 그냥 좋은 출판사에 들어갔었던 게 가장 큰 이유지 않았을까 지금 싶습니다. 여기 이 대형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몇 권인데 그중에서도 정말 알짜를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뭐 차차 말씀 나눠보면 그 비결이 뭔지 알아차릴 수 있겠죠. 네. 혹시 우리 김선영 대표님께서는 처음부터 문학 편집 일을 하셨어요? 제가 듣기로 뭐 좀 다른 경력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첫 직장은 책 관련된 시민단체였어요. 대학 졸업하고. 시민단체요? 네, 책인회사의 문화재단이라고 기적의 도서관 만들고 하는 단체였는데, 책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씩 변주되어서 출판사로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유넵이라고 유엔 환경계획에서 아우어 플래닛이라는 잡지를 한국어판 만드는 일을 했는데 뭐 그런 일들 그리고 나서 이제 창비에 입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단추를 책으로 끼운 덕분에 탓에 지금도 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조금 다른 일들을 하셨던 그 경험들이 본인의 어떤 스펙트럼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뭔가 안목도 더 생기고 그렇죠? 지금 2022년부터 이제 1인 출판사 핀드를 직접 운영하고 계세요. 핀드가 이제 PINNED. 핀드. 어떤 뜻인가요? 그냥 일단은 딱 보여지는 단어 그대로 핀으로 꽂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 이름을 좀 고민을 하면서 그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벽을 둘러보는데 제가 벽에 핀으로 되게 많은 것들을 꽂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기억하고 싶고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꽂아놓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받은 편지도 있고 잡지에서 좋았던 부분 이렇게 북 찢어서 꽂아놓은 것도 있고 근데 그중에는 막 10년 넘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하고 꽂아두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핀드라는 이름을 지었고 이제 이 단어가 요즘에는 조금 더 확장되어서 왜 그 SNS에 상단 고정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영어로는 핀드라고 표기를 하고 그리고 지도에서 가고 싶은 곳 표시하는 것도 핀드예요. 그래서 뭔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들이 더 넓게 나아가는 것 같아서 잘 지었다. 잘 지었다. 그러니까 의미를 듣고 보니까 더욱더 지금 뭐 말씀만 하셨지만 우리 대표님 이제 작업 환경이 그려져요. 뭔가 이렇게 다 메모지가 빼곡하게 있을 것 같은. 오늘의 이 방송, 이 특집의 이 시간도 우리 대표님 머릿속에 핀드가 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한강 작가님의 노벨상 수상 1주년 특집 우리가 사랑한 한강 작가의 대표 작품 소년이 온다를 편집한 김선영 핀드 출판사 대표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해였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사실 김민철 작가님과도 이제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 특집으로 한강 작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벌써 1년이 됐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긴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1주년이에요. 생생하세요? 그때 수상 소식 접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네, 너무나 생생하고 제가 수상 소식 있던 날에 글 청탁을 받아서 밤을 꼬박 새워서 그 다음날 글을 쓴 적도 있거든요. 근데
강변북로 위에서 정말 졸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저녁 시간이니까. 네, 이렇게 거치대에 걸어놓은 핸드폰이 막 갑자기 막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떴다 사라지는 그 글자들 사이에서 한강, 노벨문학상 이런 것들이 막 뜨면서 네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네. 근데 너무나 몸이 막 떨리면서 저도 모르게 차 아니니까 네. 비명도 막 지르고 강변북로에서 네네. 속도를 줄일 수 없는 그곳에서 네. 네. 졸렸는데 잠이 확 깨면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사실 뭐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노벨문학상을 누군가는 받겠지 또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그게 그 작년이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정말 갑자기 다가온 걸까요? 좀 예견을 못하셨어요. 사실 이 책을 만드신 분인데 누군가 언지를 해주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고. 하지만 왜 그해 이제 노벨문학상 예상 그 후보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후보가 아니었었나요? 주요 후보로는 생각지 못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창비에 있을 때만 해도 노벨문학상 그 발표 나기 전에 다들 대기를 해요. 네. 거기에는 이제 외국 작가들도 있고 한국 작가들도 덜어 넣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주로는 뭐 해외 출판 쪽에 세계문학 쪽에서 뭐 가져가겠거니 늘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기다렸었는데 한강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퇴사를 해서 그 자리를 지키진 못했지만 출판사에 있었다면 너무 바빴겠구나 그 생각도 좀 했고요. 출판사에 계셨으면 바로 또 유턴을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이게 다 같이 모여서 뭘 작업을 했겠죠. 그렇죠. 아니 어제 그 김민철 작가님께서는 본인이 쓴 것도 아니고 본인이 만든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축하 문자를 그렇게 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 자타공인 정말 한강의 찐팬으로서 널리 알려져 계셔가지고 이 축하를 본인이 받으셨다고. 근데 우리 김선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본인 직접 받으셔야 되는 처지였잖아요. 책을 만드신 분이니까 축하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겠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강 선생님 수상은 당연히 한강 선생님의 그 가장 큰 영광이기도 하지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한국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겸연쩍기도 했었어요. 저는 그냥 한 책의 편집자일 뿐인데 내가 이렇게 이 축하를 받아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래 이게 편집자로서 누릴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경험이고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어느 한 시절을 그 선생님과 같이 보냈었다는 것 이것도 되게 소중한 기억이겠다 싶어서 축하해 주신다고 하면은 막 너무 기뻐요 이렇게 감사히 받고 했습니다. 네. 지금 아직도 전 잠깐 믿겨지지가 않아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꿈이야 생시했을 정도로 노벨문학상을 우리가 원서로 즐기는 그런 나라야. 맞아요.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이제 무르익어서 언젠간 받겠지 했는데 진짜 그게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친 아무도 몰랐잖아요. 맞아요. 어떤 평가, 어떤 얘기가 가장 좀 인상에 남으세요? 그 평가라기보다는 그 수상 소식을 들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거의 한 몇 달간을 물론 지금도 그때의 상황을 다시 다들 모이면 꼭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모두가 같은 경험을 큰 경험을 공유했다는 것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기도 했고 제가 늘 꿈꾸는 거긴 하지만 어떤 책을 이야기할 때 각주 없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너 그 책 알지? 이렇게 한강의 대표작이면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히라버 시간,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들을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알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문학 이야기를 각주 없이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너무 생경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수상 소식 이후에 한강 작가님 만나신 적 있으세요? 네. 수상 소식 듣고, 워낙 축하 많이 받으실 거 생각해서 이제 문자는 하나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한 몇 주 뒤에 선생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스웨덴 공영방송에서, 그 수상자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편집자랑 이야기 나누는 장면을 찍었으면 좋겠다고. 네네. 그래서 그 핀드가 그 망원동에 카페 공간도 같이 있는데, 거기에서 차 마시는 장면을 같이 이제 촬영을 했었어요. 스웨덴 방송에서?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차 마시는 것도 찍고 그리고
굉장히 짧은 영어로 영어 인터뷰도 하시고 부끄러워서 제가 많이 소문을 안 내고 있는데 네. 아니 한강 작가님 영어 되게 잘하시잖아요. 제가 저의 짧은 영어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영어로 이게 또 스웨덴 방송에서 한강 선생님이랑은 한국어로 이제 대화하는 장면을 찍었고 편집자 인터뷰를 영어로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갑자기 너무 떨렸던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저희가? 뭐 유튜브에 있긴 한데 비밀로 하고 싶습니다. 찾아봐야지. 그 스웨덴 시상식에도 직접 가셨어요? 아니요. 제가 그 퇴사를 하고 단 한 번도 퇴사를 후회한 적이 없는데 이 순간만큼은 좀 아쉽더라고요. 그 창비 출판사에 있었다면 아마 담당 편집자로 이렇게 갔을 텐데 이제 못 가가지고. 저기 모시고 가야죠. 창비 입장에서도 참. 그래도 퇴사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후배 이제 그 편집자가 가게 되었고 저는 그래도 그 스웨덴 공영방송 촬영한 걸로 큰 기쁨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아쉬운데요. 꼭 가셨어야 되는 건데. 다음에 노벨문학상을 한국에서 또 탄다면 어떻게 해서든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년이 온다가 이제 2014년에 나온 작품이에요. 근데 책으로 나오기 전에 그 출판사 블로그 창문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 창비 문학 블로그여서 줄여서 창문이라는 거기 이제 연재 작품이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네. 연재를 한다는 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이렇게 그 연재하는 그 사이트들이 또 있어요. 그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매일 연재를 했었어요. 매일매일요? 네, 그게 이제 옛날에 신문에서 이제 우리 맨날 보듯이 그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신문에 매일 연재를 했었잖아요. 소설들을. 근데 그 방식을 그대로 이제 블로그로 옮겨와서 이제 창문이라는 문학 블로그에 매일 아침 10시에 이제 그 정해진 매수만큼을 어느 정도 됐었어요? 20-30매 정도 되는 이제 매수만큼을 매일매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재를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었고 그때 미리 이제 원고를 받아서 교정을 해서 이제 메일 올리고 업로드한 다음에는 선생님이랑 확인하는 연락을 매일 주고받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그렇게 연재에서 나오는 소설들이 있나요? 연재 소설이 분명히 있고, 하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연재는 사실은 요즘은 많이 안 하는. 매일 아침 10시. 주말 포함. 주말은 아니고요. 네, 월화수목금. 그것도 굉장히 작가 입장에서는 그 맞춰서 쓰세요? 아니면 다 써놓고 조금씩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작가분들마다 좀 스타일이 달라서 매일매일 정말 원고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한강 작가님. 한강 선생님은 한 달치 정도를 미리 주시고 교정하는 시간도 보통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띄어쓰기 정도만 보고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예 그냥 정말 책 만드는 느낌으로 교정도 좀 충실하게 해서 미리 이제 예약 업로드를 해놓을 수 있게 한 달치 정도씩은 하시고. 미리 이제 준비를 했었고 마지막 후반부는 한 일주일 전 이렇게 주셨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렇게 뭐 당일치기 뭐 약간 쪽대본식으로 쓰지 않으면 그렇게 뭐 연재가 빵꾸가 나거나 이러지는 않았겠네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작가들. 그런 경우 있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10시 업로드인데 9시 55분에 받아서 그냥 모르겠다 일단 올리고 나중에 고치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거 영혼이 어떻게 보면 박제되는 거일 수 있을 텐데 뭐 원본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침에 10시에 업로드가 되면 이제 업로드 되기 직전에 편집자께서는 이제 이걸 미리 보시고 그 업로드하는 그 과정이 있고 중간 과정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작가가 이제 그걸 막 보내요. 먼저 편집자님한테.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어디서 제가 읽었거든요. 우리 대표님이 그 출력을 하고 그 출력된 그 원고를 가지고 책상 몇 개를 지나서 내 자리까지 앉는 그 과정이 너무 설렜다고. 전 그 표현이 너무 굉장히 와 닿았거든요. 우리도 이제 뭐 어떤 내가 되게 기다리는 방송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원고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원고를 딱 출력해서 한 책상을 한 5-6개 좀 건너야 돼. 저기 프린터기에서 제 책상이 어느 구석에 있어가지고 멀거든요. 근데 그 거리가 굉장히 즐거울 때가 있고 되게 무거울 때가 있고 막 화가 날 때가 있고 막 피곤할 때가 있고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되게 잘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어디서 제가 읽었는데. 네. 아무래도 연재를 하다 보면 담당 편집자가 가장 먼저 그 원고를 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처음에 원고를
시작할 때 그냥 이렇게 시작했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 슬프기도 하고 이 다음 인물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원고를 보내주시면 일단은 또 출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는 그래서 출력을 해서 이제 이걸 들고 와서 자리로 가는 동안 그 너무 설렜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원고를 처음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울었어요? 네. 읽으면서 아직 편집되지 않은 원고이긴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감정이 가장 많이 들어간 이제 원고일 테고, 그래서 그 원고를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편집을 한다는 거는 어떤 순수한 독자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막 오자도 막 봐야 되고, 뭔가 이렇게 점검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차 이 감동이 그냥 순수하게 네. 막 다가왔군요.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처음 읽는 원고는 예. 정말 편집하는 마음 빼고 정말 순수한 독자로만 읽는 거고 그래서 유일하게 막 더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교정 봐야 되니까 그쵸.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그 사실관계 확인하고 또 이제 역사가 담긴 소설이라 네. 이제 그런 것들 작업하기 전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데 뭔데 저렇게 울까 막 동료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감동적이면 저럴까 한참 좀 이렇게 주목을 받으셨겠어요? 일부러 더 울게 되지 않아요? 나 이런 거 하고 있어. 숨어서 울었던 것 같고요. 네. 그때만 해도 15년 전이니까 더 그쵸. 어렵고. 네. 그렇네요. 이렇게. 2014년이면 김선영 네. 대표님도 한 10년 전이니까. 네네. 그럼 월요일, 금요일 매일 연재하면서 작가님과는 매일 연락을 하시나요? 하셨나요? 네네. 편집하면서도 이제 메일 주고받고 했지만 그 작품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뭐 문자나 주로는 전화로 이제 메일을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난 뒤에도 단어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주시면 이제 바로 수정도 해서 네. 반영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거의 매일 안부를 주고받았었죠. 네네. 연재를 하면 이제 거기 블로그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댓글이 굉장히 많겠네요. 이게 쌓이면 진짜. 이게 또 그 독자분들의 또 작가분 성향을 좀 따라가는 것 같긴 한데 조용한 독자분들이 많았어요. 한강 작가님의 어떤 그 차분한 성격에 섬세한 성격에 맞춰서. 조회수는 꽤 몇백으로 높았는데 댓글은 그렇게 많이 달리지는 않았고 좀 조용히 응원하는 댓글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한 분 기억나는 분이 계세요. 성함을 밝히는 게 실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한 독자분께서 네. 정말 매일매일 그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분이 제가 첫 번째 독자라면 이분은 두 번째 독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분은 어떻게 읽으셨을까?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연재 다 마무리하고 뭐 지금은 읽을 수 없는 글이지만 연재를 마치며라는 글에 한강 선생님이 그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따로 전하고 함께 읽어주신 독자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네. 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서 잘 계시는지 궁금해져요. 가끔. 네. 성함 불러드리고 싶지만 해보시지 않아서 아니 그러면 그 왜 신문사에서 이렇게 소설 같은 거 연재하면 예전에 신문사로 그렇게 빗발치게 전화들이 온다면서요. 왜 걔를 죽였냐, 뭐 왜 여기서 얘기 뭐 끊냐. 그래서 이제 약간 왜 드라마도 예전에 그 지금처럼 완본으로 이제 하기 전에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연출이 좀 바뀌기도 하고 독자들과 시청자층의 그 반응에 따라서 혹시 한강 작가님도 그런 거 영향을 좀 받으셨을까요?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작품은 어느 정도 좀 오랫동안 자료 조사를 하고 네. 방향도 좀 정해 놓으신 거여서 마지막 그 에필로그 같은 대목은 편집부랑도 많이 소통을 하고 하긴 하셨지만 댓글에 크게 휘둘리거나 네. 그러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연재돼서 한 권의 책이 이루어졌다는 게 사실 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하루하루가 긴박하게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지나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더욱 여기 이 한강의 소년이 온다 이 소설에 대한 애정이 더 깊으실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젖어들듯이 매일매일 그냥 뭔가 한 번에 이루어진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연재 방식도 사실 다양한데 네. 뭐 개간지에 계절마다 그 4번에 나눠서 이제 장편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매일 연재한 작품은 애정이 더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년이 온다도 그렇고 피프티 피플도 매일 연재였거든요. 연재 작품도 주로 많이 하셨구나. 네, 그래서 연재를 하면 아무래도 더 많이 읽게 되고 더 깊게 빠져드는데 또 신기한 게 작품이 좋으면 읽을 때마다 또 울고 또 웃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문화가 굉장히 그리워요, 갑자기. 저는 옛날에 이제 신문에 연재하는 거 봤던 세대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저는 이제 94학번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끝물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거 굉장히 맞아요. 유행했었고, 그거 다시 좀 어떻게 블로그나 이렇게, 왜 요즘은 9시 되면 사무실 앉아서 주식 차트부터 보기 시작하는데, 그거 대신 뭔가 10시에 땡 울리면 다 같이 뭔가 몰래 연재 보고, 또 봤어? 야, 막 이러면서 드라마 얘기하듯이 그런 문화 다시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핀대에서 좀 하세요. 네. 도전을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문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좋아요. 네,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어떤 한 문장에 꽂혀서 하루를 살 수 있다면 진짜 행복할 것 같고 뭔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한 단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누구한테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내 어휘도 풍부해지고 나의 삶이 그냥 윤택해지는 건데 말이죠. 연재 문화 한번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매일 연재. 매일 연재 진짜. 여기서 저희가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는데 곡 하나 들으면서 네. 조금 우리 쉬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어떤 곡 좀 가져오셨어요? 저도 그 노래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악동 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라는 곡을 골라봤어요. 네. 한강 선생님께서 작별하지 않는다 그 집필 하시면서 들었고 그때 감동받았다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택시에서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오셨다고. 네, 기사화도 많이 됐고 네, 그래서 이 곡을 오랜만에 다시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작은 서점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 1주년 특집 우리가 사랑한 한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년이 온다를 직접 만든 책임 편집자이자 또 출판사 핀드의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이 소년이 온다가 연재 형식으로 처음 독자들과 만났다는 얘기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연재가 아까 3개월 정도 이어졌다 그랬나요? 그 후에 연재 다 마친 다음에 작가님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종종 만나셨어요? 그 전에는 행사장 같은 데서 먼발치에서 정말 팬심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박수치고 이렇게만 뵀다가 정식으로 만나서 인사드린 거는 연재가 끝나고 나서였어요. 그때 이제 편집부 다른 선배님들이랑 같이 당시 선배님들이랑 나가서 이제 선생님을 뵀었고 그 홍대에 있는 프랑스 가정식집을 막 제가 찾아가지고 예약을 해서. 그 만남이 되게 생생하시구나. 네네. 네. 그때 이제 처음 뵀는데, 왜냐하면 거의 매일 이제 소통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말 잘 아는 마음인데, 얼굴을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예전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봤던 모습을 이제 상상을 하면서 저는 작업을 했는데, 정말 끝나고 나서 이제 처음 뵀을 때,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일단은 더 마르고 제가 생각했던 예전에 뵀던 때보다 더 마르기도 했고 안색도 많이 어둡고 많이 너무나 지친 모습. 그래서 이 작품을 쓰는데 정말 힘드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그때 그 뵀을 때 아무래도 작품에서 빠져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편집부에서는 이 작품을 어떻게 읽었고 어떻게 좀 정리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선생님도 이제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다시 작품을 읽으면서 수정을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헤어졌던 그 기억이 납니다. 네. 뭔가 정말 사력을 다해서 진이 다 빠진 그 작가의 모습을 보셨을 때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한번 꼭 안아드리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 왜 한번 좀 안아드리지 그러셨어요? 그때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워서. 네, 근데 너무나 이제 그 작은 체구에 정말 지친 모습이어서 아마 선배님들 안 계셨으면 이렇게 꼭 안아드리고 헤어졌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는 만나면 이렇게 안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좀 너무 어려운 선생님 같은 느낌이어서 네. 또 제가 또 샤이샤이해서 그렇긴 하겠네요. 마음은 그렇지만 제가 한번 안아드릴까요? 이렇게 벌써 안을 수도 없고 참. 근데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전해졌을 것 같아요. 그 나를 바라보는 이 편집자의 눈에서
아마 한강 작가님도 분명히 그 공감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작가님들과 작업을 하셨는데 한강 작가님의 작업 방식에 꽤 감명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좀 그랬나요? 일단은 한강 선생님도 편집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네. 단어 선택하는데 굉장히 고심해서 이제 고르신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보통은 편집할 때 좀 더 적확한 단어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작가님들이 쓰신 글에서. 네. 근데 이미 좀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뭐 어미 처리라든지 네. 이런 것도 굉장히 고심을 해서 이제 쓰신 것도 있고 뭔가 이 세계가 하나의 세계가 이미 오랫동안 이제 좀 구축을 해온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이게 뭔가 교정교회를 많이 본다기보다는 이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하게 좀 드리고 감상을 전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읽어나가는 네, 이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김선영 대표님이 표현한 부분을 저기 이제 저 밖에 있는데 이렇게 밑줄을 여러 번 그었었어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한강 작가님의 이 작업에 대해서 숭고한 수련이자 간절한 기도 같았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 표현은 본인이 지금 쓰신 거잖아요. 아, 네. 너무나 예. 특히 이 작품이 네. 더 그랬던 느낌이기도 한데 이 이후에 작별하지 않는다도 사실은 비슷한 느낌을 받기도 했고 근데 어느 순간 이 5.18을 다룬다든지 네. 4.3을 다룬다든지 할 때 이 작품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생각하고 그걸 한강 선생님만의 방식으로 풀기 위해서 지난 세월이 다 그걸 위해서 노력해왔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소년연다 이후에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었을 때도 이 세계가 이렇게 더 나아갔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네,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억울한 죽음들, 영혼들을 계속 마주해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감히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 장의 마지막 끝 문장에 마침표를 찍고 나서도 그거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곁에서 보시기에 아까 그러셨잖아요. 막 너무 마르고 막 너무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분의 그게 한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작품 하나 끝나고 나면 편집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쉽게 이 여운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그쵸. 작가분들은 더 기간이 기실 테지만 한강 선생님은 아마 더 길었을 것 같아요. 이거 끝나고 다음 작품 쓰기까지 기간이 텀이 더 길어졌으니까. 네. 뭐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때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 원고들이 있으니까 빨리 이제 빠져나올 준비를 또 해야 돼서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배우분들도 좀 그러잖아요. 어떤 드라마에 몰입하다 보면 자기가 거기서 이제 극 중에 그 인물과 헤어지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각자의 다 노하우들이 있어요. 뭐 등산을 엄청 열심히 다닌다거나 혹은 뭐 여행을 아주 길게 간다거나 친구들을 만나서 계속 좀 뭐 음주에 빠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마음이 막 헛헛하거나. 근데 정말 작가분들도 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어떤 좀 가슴 아픈 역사와 항상 마주쳐야 되는 또 한강 작가님의 주제들을 봐서는 주제의식들을 봐서는 말이죠. 지금 네.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이 소년이 온다는 한 1, 2년쯤 지나고 난 뒤에 오디오북 녹음을 하려고 다시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이 녹음을 하다가 멈추고 저는 네 모두가 이거를 소리 내서 읽으면 지금 막 상상하는데도 막 너무 코끝이 찡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 선생님을 포함해서 저도 당연히 옆에서 그랬고 그때 녹음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우시고 하느라고 모든 녹음 중단하고 원래는 이제 한 권을 다 읽는 게 목표였는데 앞에 첫 장이랑 마지막 장 정도만 이제 읽고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 상상이 안 갑니다. 지금 막 마음 한켠이 너무 무겁습니다. 좀 빠져나와서 지금 책 표지 얘기를 좀 하고 싶었었어요. 이게 저는 이거 어떤 MD님께서 또 메모지를 보고 이제 그대로 해서 나온 메모지가 있어가지고 수첩을 해서 갖고 다니면서 그냥 뿌듯한데 안개꽃이 환하게 피어 있잖아요. 어떤 의미예요?
이거 본인께서 우리 대표님께서 같이 하신 작업이죠? 네네. 저랑 이제 디자이너랑 상의를 해서 이제 그 표지의 방향을 정하는데 일단은 추모하는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보통 추모라고 하면은 뭐 국화나 뭐 백합 이런 걸 떠올리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환한 너무 어둡지는 또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때 이제 그 디자이너가 안개꽃 이미지를 찾아서 줬는데 너무나 맞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개꽃은 또 축하할 때도 많이 보내는 그렇죠. 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안개꽃을 환하게 깔고 이 흰 꽃을 깔고 이 안에 이제 지금은 네모난 모양의 그 틀이었는데 좀 안에 틀도 좀 다양하게 하기도 했었고요. 그 전에 선생님께서 표지 방향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주신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예. 저는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기도하는 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아이가 손을 이렇게 뻗는 이렇게 뻗고 있는 그 작은 손을 그린 유화 그림이었는데 그거랑 이제 촛불이 이렇게 타는 그림도 이제 있었고 그래서 뭔가 추도의 의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셨던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도 방향이 하지만 뭔가 좀 가녀린 이미지, 가녀린 아이의 손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처음에 주셨어서 근데 이 아이가 주인공인데 너무 아이의 손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요 방향으로 좀 제안을 드렸었고 근데 선생님도 보시고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특별판 제작한 적도 있는데 그때도 이제 새로운 표지하지 않고 이걸로. 이 안개꽃 이미지를 좀 변형해서 이제 했던 그런. 해외 번역서도 이 같은 표지인가요? 해외 번역서는 조금 달라요. 네, 다르더라고요. 나라마다 좀 더 다르고. 네. 하여튼 표지부터도 이제 우리 편집자님의 고심이 좀 느껴지는데 혹시 이제 편집자로서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랄까요? 어떤 한 문장이랄까요? 제일 좋아하시는 구절이 있으면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소년이 온다는 단연 첫 문장인 것 같아요. 네네. 그 비가 올 것 같아. 너는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저는 이게 이상하게 이 책 만든 이후로 비 오는 날마다 이 문장 떠올리면서 우산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강렬한 저한테는 이제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것도 이제 2인칭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 이어가는 게 맞아요. 굉장히 특징적이었고 또 한 구절 또 보니까 책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표시들이 좀 돼 있네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77세인데 1세 초판 1세는 너무 귀해진 거예요. 그래서 몇 권 갖고 계세요? 저는 총 3권을 갖고 있는데 그 한 책은 제작사고로 약간 파본이 되어서 그냥 제가 참고로 갖고 있었던 책이 하나가 더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 군데 너무 많은 곳들을 접어놔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당신들을 잃은 뒤 우리들의 시간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집과 거리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두워지지도 다시 밝아지지도 않는 저녁 속에서 우리들은 밥을 먹고 걸음을 걷고 잠을 잡니다. 이런 문장들도 너무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정말 이거는 모든 문장들을 다 함께 나누고 싶을 정도로 정말 명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튼 정성껏 책 한 권을 이렇게 만들어내셨는데 이제 퇴사를 하시고 직접 출판사를 차리셨잖아요. 근데 이게 출판사 이제 차리고 나서 한강 작가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어떤 응원을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제가 출판사를 차리려고 퇴사를 한 건 아니었어요. 일단은 그 40대 초반에 약간 어떤 고민들이 확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100세 시대에 뭘 더 할 수 있을까? 일단은 좀 쉬어가 볼까? 약간 그런 생각으로 그만두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퇴사 소식을 듣고 선생님 전화를 먼저 주셨어요. 산책을 하자고. 그래서 그냥 정말 늘 어떤 일이 있어서 연락을 드리거나 이제 그렇게만 연락을 주고받다가 정말 일 없이 처음으로 선생님을 뵌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합정쯤에서 만나서 이제 선유도 공원 산책을 이렇게 하다가 선유도 저쪽에 네. 그래서 그냥 걷다가 그 벤치에 앉아서
나이듦에 대해서 한참을 얘기하고 건강 이슈. 건강 이슈. 네, 저도 퇴사하고 몸이 좀 안 좋았던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이 드는 이야기 뭐 이렇게 하고 서로 이제 입맛이 좀 비슷해서 선생님이랑 뭐 먹으면 맛있다 이런 거. 계절이 뭐 어떤 때였어요? 그때가 봄이었어요. 아니 그 출판사 차릴 때 뭐 어떤 응원 말씀은 안 하셨어요? 정말 앞으로 내 책은 다 우리 대표님이 맡으세요. 뭐 이런 그게 최고의 응원인데 말이죠. 이미 뭐 다른 계약들이 많으셔서 제 차례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출판사 시작할 때가 그 선생님 가까이 계신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출판사 시작하는 날 걸어서 한 20분 거리쯤에 선생님 계셨었는데 그때 정말 이렇게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걸어서 와주셨어요. 시작하는 날. 근데 그때가 코로나 때여가지고 손님을 따로 못 받았었는데 그때 유일한 방문객이셨죠. 네, 그래서 그러셨구나. 꽃다발을 이렇게 안겨주시면서 잘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작은 서점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 1주년 특집 우리가 사랑한 한강 소년이 온다를 직접 만든 책임 편집자이자 또 출판사 핀드의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한강 작가님의 응원을 받으면서 시작한 핀드에서 나온 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몇 권을 저희 이제 스튜디오에 들고 오셨는데 저희 이 책을 딱 가방에서 꺼내는데 우리가 그냥 와 너무 이쁘다. 이거는 정말 소유욕이 마구마구 솟는 그런 책들이에요. 가장 소개하고 싶은 책은 지금 갖고 계신 그 김명순의 에세이 사랑은 무한대 이외다입니다. 사랑 무한대. 김명순이라는 작가가 한국 최초 여성 근대 소설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책을 낸 여성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1925년에 생명의 과실이라는 책을 그 여성 작가 최초로 냈는데 그게 올해가 꼬박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김명순이라는 작가를 좀 이제 작품을 되살리면서 현대에도 좀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갖고 계신 건 에세이집이고 소설집도 있고 그리고 시 20편이 들어간 문장집도 있고요. 그리고 복원본 2권도 그 지금 마련을 해서 총 5권의 김명순 관련 도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 작가. 네. 그러니까 소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네. 어떻게 보면 한국 문학의 여성 작가 계보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제 한강 작가님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이게 이제 김명순부터 이렇게 여성 작가들의 활동들이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근데 뭐, 나혜석이라든지 김일엽과 동시대의 그 동년배이기도 하고 동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1896년생이시면 나혜석 작가랑 다 세 분 다 동갑이 비슷해요. 네. 근데 이렇게 책을 낸 작가는 김명순 작가가 유일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책을 엮어낼 만큼 그 문학적인 욕심과 열망이 강했던 작가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후손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이렇게 후속 작업들이 이어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박소란 시인이랑 같이 해서 현대어 번역 작업을 이제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군요. 제목이 사랑은 무한대 이외다. 네. 자, 오늘 우리 한강 작가님 얘기를 하다가 이제 또 핀드 책까지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오늘 뭐 어떠셨는지? 초대해 주셔서 벌써 1년이 지났구나라는 걸 저도 알게 됐어요. 노벨문학상 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 문학이 다시 주목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이 열기가 오래오래 계속되어서 정말 또 다른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가 한국에도 또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나오겠죠. 또 언젠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제 우리 문학이 좀 무르익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독자분들이 더 많이 사랑을 해주시면 그날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 기념 특집 주간 우리가 사랑한 한강 두 번째 시간으로 한강 작가의 대표 작품 소년이 온다의 편집자 김선영 핀드 출판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이 골라오신 곡 같이 들으면서 인사 나눠볼까요?
네. 한강 선생님 작품에 새 이미지가 많이 나와서, 네. 새가 제목에 들어간 노래를 좀 생각해 봤고요. 아까 제가 아무튼 스윙 썼다고 했는데 스윙 댄스를 좋아해요. 네. 요즘은 잘 못 추지만. 그래서 스윙 댄스가 재즈 음악에 맞춰서 추는 춤이거든요. 네. 그래서 재즈 음악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사라본의 럴러바이 오브 버드랜드. 이 곡 띄워드리면서 우리 김선영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